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해의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시의 올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 그리고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9년 인천에선 여느 때보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그리고 GTX B와 D 노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올해 인천 이슈를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유재용 의원께서는 올해 인천시의 제일 이슈 어떤 것으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빠르지 못한 대처로 인천 시민들의 특정 지역의 네.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과 또 미처 찬물에 불신이 생겼고, 인천시는 대외 신뢰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천 시민들로부터 또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처리 과정에서도 투명성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인천시와 결국에 시민들 간의 소송까지 가는 뒷처리를 보면서 이번 2019년도에서는 핫 이슈한 게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영 소장께서는 인천시 제1 이슈 무엇으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이제 광역 급행철도 GTX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8월 달에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GTX B 노선이 이제 개통되게 되면은 송도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이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GTX B 노선은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서 남동구, 부평구의 상당한 수혜 지역으로 제공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지난 10월 달이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비전 2030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또 GTX D 노선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노선도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게 구체화될 때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서구하고 계양구 일정 부분 영향을 수혜 지역으로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GTX가 인천 전체 판도를 다 바꾸는 거거든요. 연수 남동을 시작해서 서구 계양까지 부평도 물론 포함되고요. 이게 가장 컸던 인천의 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슈들을 제일 이슈를 또 하나씩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유재용 전 의원께서 꼽아주신 붉은 수돗물 사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피해와 함께 이제 6천 명의 이제 주민들은 이제 소송까지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도영 소장께서 보셨을 때 붉은 수돗물 사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앞서 유 전 의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안이한 자세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라고 하면 인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급수를 책임지는 실무 부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거쳐 지나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되고 관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급수 관리에 있어서 체계성, 전문적 관리도 안 돼 있었고요. 주먹국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적수 사태가 터졌다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리한 수계 전환이 원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계 전환할 때 적정 수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됐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천시 전반에 상수도 체계에 있어서 낡고 오래된 것을 적정 시기에 주기별로 교체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지 않나 싶고요.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내지는 시스템의 문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제 인재로 꼽을 정도로 이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이제 행정상의 문제가 컸는데요. 유재용 전 의원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는 그럼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도영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각 사업소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공직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게으리하다 보면 반복적인 훈련이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또 인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력발전소라든가 우리 LNG 기지라든가 석유화학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많은 만큼 이런 매뉴얼들을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이제 넘어서 이제 교통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두용 소장께서 꼽아주셨던 이제 그 GTX 광역 급행철도 네. 이슈인데요. 송도 이제 국제도시와 이제 부평, 서울 그리고 이제 경기를 잇는 GTX B 노선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그리고 GTX D 노선까지 추진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두용 소장님, 올 한해 네. GTX가 지역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GTX D 노선이 하지만 윤곽만 나온 상태거든요. 청사진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노선이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 노선과 D 노선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GTX D 노선이 기점이 어디가 되는지도 지금 전혀 정해지지가 네, 않은 상황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과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청라 국제도시에서 출발할 건지도 아직 몰라요. 네네. 뭐 인천 공항까지 연계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뭐 청라에서 연계하겠다라는 게 뭐 인천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아직까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혜 지역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GTX D 노선에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를 예측하기는 조금 지금 섣부르다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검단 신도시하고 청라 국제도시 청라, 예. 주민들 간에 지금 민민 갈등까지 벌어지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검단 신도시 주민들까지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까지 가세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 노선의 영향력이 연수, 부평에 네.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거기에 더 초점을 기울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GTX D 노선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는데요. 말씀주셨던 것처럼 서구 내에서도 이제 벌써부터 청라와 검단 신도시 주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양 신도시를 지나야 한다는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그런 안인데 유주영 의원께서는 GTX D 노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양 신도시를 무조건 지나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신도시의 성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 정책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기존 신도시는 교통 광역망 그 계획이 그나마 충실한 반면 계양 신도시는 인천도시철도 끝자락에 걸쳐 있고 네. 그 서울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연결을 하려는 사업을 시도해봤지만 그게 잘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철도가 아닌 그 BRT라든가 뭐 SBRT라든가 이런 도로교통을 대체를 했으나 이번에 GTX D 노선의 기회가 네. 있는 만큼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요. 네. 예상 노선을 좀 살펴보면 네. 청라나 김포 뭐 둘 중에 한 곳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예. 어차피 검단과 계양신도시 또 부천 대장신도시를 거쳐 그 남부광역 급행철도로 네네. 연결되는 그 GTX D 노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이쪽에 만약 GTX D 노선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BC값 또한 네네. 거의 무리 없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있을 4.15 총선에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반드시 성사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다 조금 한 말씀 더 네네.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이 기점이 뭐 청라가 되든 아니면은 되든. 김포가 되든 간에 네. 어차피 계양산 가운데를 관통하기 사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신도림이나 신림까지 밑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초 계획인 한강을 따라서 가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점이 어디가 되든 간에 계양산을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노선상 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과 네. 부천 대장 신도시를 관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떤 네. 경우의 수라도 계양은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하고 네.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검단하고 계양이 신도시 그 부천 대장 신도시는 무조건 거쳐간다. 갈수 이렇게 있다. 판단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또 분야를 좀 바꿔서 경제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해 인천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 화폐였습니다. 인천 이음카드인데요. 인천 이음카드의 이제 성공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이제 두 차례나 캐시백 비율을 낮췄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제 이용률이 낮아졌다라는 이런 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인천 이음카드 먼저 유재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자랑인지 흉인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이음카드는 2018년 3월에 제가 네. 7대 의회에 있을 때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고 네. 그때의 목적은 역내 소비를 좀 촉진하고 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아쉬운 건 애초에 취지와 달리 그 사용자의 인센티브를 너무 과도하게 주다 보니까 두 차례 걸쳐서 캐시백 비율을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주다가 뺏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됐는데 네. 굉장히 좀 아쉽다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그 가맹점 확보에 좀 힘을 쓰고 가맹점 수수료를 확대해서 이용자와 판매자의 네. 공동이익을 추진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제도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용 소장께서는 인천 네. 이음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효과는 컸지만 네. 수요 예측에는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는 재정 부담 추계에는 잘 예측이 맞지 않았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인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대형마트의 그 매출을 7.4%를 감소시킨 효과가 예, 났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인천 시민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골목 상권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고요. 틀림없이 네네. 효과는 있었다. 예. 그리고 인천 시민들한테 어쨌거나 혜택, 캐시백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돌려받은 그렇죠. 예. 금전적 이익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가입자도 물론 90만이나 이르게 되고요. 하지만은 비용이 문제입니다. 7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세금이 네. 들어간 상황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연 있었느냐? 즉 가성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추계를 할 때 가맹점 카드 단말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매년 한 50억 네. 정도씩 잡아놨었는데 네, 이게 급하게 좀 성급하게 제도를 안착시키려다 보니까 사용자 인센티브를 너무 과도하게 지금 베풀어 놓은 거죠. 사실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한 발원씩 갔다고 하면 네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용 소장께서 보셨을 때는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어쨌거나 그 이음카드는 지역 화폐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그 한시적인 정책은 아니에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음카드가 발행된 이상 뭐 정책의 일관성, 공신력을 위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과연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90만이 넘는 가입자가 넘는 플랫폼을 네. 구축한 게 바로 또 이음카드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장 30만 원, 뭐 3% 이내 한도는 줄였지만 각종 가맹점 서비스를 주거나 아니면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극대화시켜서 예. 수익을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유정호 의원께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이대용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사업인 만큼 네. 시에서 필요 불충분한 예산들을 잘 정리하면 그 안에서 좀 찾을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자체가 지속적인 그 관심을 갖고 성장시킬 수 있냐 없냐가 네. 관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 점포 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그 애양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면 네. 우리 인천 시민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아마 사용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그 공익적 부분의 기술적 검토가 좀 필요하고 지속적인 그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이슈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정을 둘러싸고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논란이 있죠. 바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그 시의회가 이제 지하도상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하지만 그 수정안이 여전히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데다가 행안부의 제2 요구 등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재용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 수정안 이 해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 가지 해법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엔 인천시가 페널티 물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버틴다. 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 시의회가 수정 가결은 됐지만 공직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공직은 수정안을 가지고 행안부를 이제 설득해 보겠지만 결국 행안부에서는 제의 요청하겠죠. 네. 그러면 인천시는 임시회를 열어서 원포인트로 이제 개회를 할 거고 만약 거기서 그냥 원하는 대로 가면은요 결국 대법으로 아마 갈 겁니다. 네. 법에 가서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네. 되는데 인천시는 그때까지 시간 벌기는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폭탄 돌리기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문제되는 건 뭐냐면 지방 재정 교부금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1년에 약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0억 정도의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게 10년간 만약에 물어야 된다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근데 제도를 만들 때 인천시에서
그 잘못 만든 조례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은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소장님, 그 총선을 네. 의식해서 지나치게 상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이번 총선 이후에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을 의식해서 뭐 상인의 눈치를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의회에서 그렇게 본 것 같고요. 하지만은 시 집행부에서는 좀 달리 보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건 쉽지 않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집행부에서 제의를 요구할 게 틀림없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원포인트 임시회보다는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달 임시회를 통해서 제의가 다시 네.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다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 지리한 법적 공방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4월 총선까지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 예. 설령 4월 총선이 지나도 이 조례안은 아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최근 또 바로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부평 미군 기지의 반환입니다. 현재 오염 정화 작업 중인데요. 이뿐 아니라 올해 초에는 삼곡동 해삼 보급단도 이제 일신동 군부대로 직접화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전 부지 활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유재용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이 부지 활용 방안 밑그림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일단 부평에서 그동안 수많은 목소리를 내주신 지역 주민들하고 또 부평 정치를 함께 하셨던 여야 정치인들 네.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고생하셨던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뭐 병원이나 대학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주민들은 일단 시민공원이라는 큰 기준을 가지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한 공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좀 만들고 큰 틀에서 구성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미군 기지의 미래, 그다음에 현재, 과거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성급하게 발표하는 정책보다는 슬로우 시티처럼 좀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보급단 이전 부지가 하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삼곡 7구역과 삼곡 5구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현대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바로 옆에 캠프마켓, 네. 그다음에 부평공원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거시적인 종합 개발 대책이 좀 나와야 중복 개발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인천에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큰 그림을 네. 한번 그려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용 소장께서는 이 밑그림 네.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50만 평 규모의 공원을 녹지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네. 병원이든 대학이든 다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시기상조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급 발암물질이죠. 포름알데히드까지 네. 검출될 정도로 지금 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하지만 미군은 전혀 그걸 부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80군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54곳이 반환이 됐어요. 네. 이번 포함하면 이제 4곳이 더 추가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염 정화 비용을 된 적이 부담한 없죠.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기보다 그 전에 쓸만한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남춘 시장의 2년차 박남춘 시장의 이제 리더십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박남춘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 좀 더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1년 차는 인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2년 차에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지역적 민밀 갈등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건 인천 출신의 정치인들이 중앙부대를 입각하지 못했던 건 네네. 상당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나마 광역교통망 사업이라든가 이은카드 사업들이 시민 밀착형 사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어서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에서 뭐 굳이 점수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한 5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도영 전 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앞서 점수를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한 80점 정도는 전 주고 싶은데요. 네. 소통과 평판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싶고요.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박 지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스타일을 보면은 빠르게보다는 조금 천천히 네. 그리고 단기간을 멀리 시책을 추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사업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네. 임기 말쯤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